지금부터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입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 송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지역구 민원처럼 졸속으로 다뤄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세종의사당 문제를 졸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 균형 발전과 백년 대계를 위한 과제이자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로드맵의 일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행정수도 세종을 도리어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이전을 당론이라 주장하면서 국회 운영위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월 14일 국회 세종군원 당론 추진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행되었다는 성명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 내 내부 반발 때문에 당론조차 모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세종의사당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야 할 중대 현안입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 폭넓은 관심 속에 세종의사당 설립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송아영.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실 건가요? 예,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경제신문의 권호주입니다. 지금 아까 9시 반에 네. 그 전에 세종시민주권 세종회의에서 네.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 기자님께서 여당도 그분들이 여당 쪽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야당 쪽하고도 같이 이렇게 공감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우리 송하영 위원장님도 같은 회원이다. 항의를 마치 한 것처럼 해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오늘 브리핑에 대해서 제가 공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단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그 연합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제가 그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작년에 그렇게 소속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하고 무슨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이정인데요. 이번 건 관련해서 중앙당에 가서 협조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 요청하셨고 중앙당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백대 사업에서 빼겠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그 내용에 나눠드린 자료에 있듯이 저희 당 예결위원인 성일종 의원님, 또 충남도당위원장인 김태흠 의원님, 또 인근 공주부여 지역구이신 정진석 의원님, 또 정책위 정용기 의장님을 뵀습니다. 네 분 모두 세종의사당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에 전혀 다른 생각이 있으시지 않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 당에서 추진하겠다. 단지 이 100대 예산이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 절차상 문제 그거를 말씀하셨고요. 그거는 나눠드린 자료에 왜 그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지 사실 이 제대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거는 국회의원들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세종의사당 문제가 정식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
쪽지 예산 이런 표현을 요즘 안 쓰는 게 맞는데 그런 식으로 10억이 그냥 들어갔던 거다.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가 여태까지 안 됐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2016년 6월인가에 이해찬 대표님이 그거를 상정하셨는데 한 번도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가 안 됐던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저번에 대전시에서 국감이 있었을 때 이제 세종 의사당을 한번 둘러보자 그때 국회의원들이 와서 했었는데 그때도 자유당 의원님들이 좀 가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우리 당에서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굉장히 시간이 지연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자유당 자체가 원래 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날도 말씀하셨던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저희는 세종시가 완성되려면 국회 본원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걸 위해서 분원이나 세종의사당이 우선 작게라도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지만 장래의 미래를 봐서 큰 그림을 공무원들이 나라를 믿고 국가를 믿고 여기에 온 거 아닙니까? 이주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면 학자들한테 여쭤보면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세종의사당 자체 세종행정수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잘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국가 효율성 면에서 이 국회나 이런 행정부처가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게 더 국가 경쟁력이나 효율성에 더 높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현실은 일단 18개 부처 중에 12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작년 올 한 해 900억 이상을 출장비로 썼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돈 출장비만이 아니라 거리적인 이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팀워크가 망가지는 거. 그래서 우리의 행정력이 그 가치가 낮아지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국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세종 시민 모두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수도권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부처를 서울로 올라가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국회가 다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정말 여기에 정말 당에 명운을 걸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들을 의원님들께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네. 프레스경제 윤소 기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계인들이 세종시의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잡혀가는데 먼저번에 그 박덕금 한국당 의원께서도 섭섭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서 하는 말씀인즉슨 세종시청에서 또 관계인들이 민주당만 주력해서 로비를 하고 협조를 요청했지 한국당에서 한 번도 건의나 협조 요청한 바가 없어서 섭섭했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그 이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리가 가는데 한국당의 관계인 국회에 한국당의 관계 간부진들한테 적극적인 로비를 하고 또 당위성을 설명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 시장님도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서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송하영 그 시당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세종시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한 분만 가지고 노력했던 게 아니고 내일에도 올라가셔가지고 그 한국당의 대표 등 관계인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서 오히려 이쪽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좋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질의를 좀 받으시죠. 네,
마치시자고요. 아, 지휘를 좀 받으시죠. 아, 네네. 그 잠깐 사회자가 좀 하시죠. 그 지금 하신 말씀에서 정말 저는 지난 봄에 제가 시당위원장을 맡고 솔직히 말해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한테 세종시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2016년에 상정만 해놨지 한 번도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저희는 세종시에서는 이미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이 오는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회 자체에서는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었다는 거에 너무나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런 바로 결론이었고 저도 하여튼 더 열심히 이 세종의 상황을 당에 얘기하고 세종에 의원이 없고 시장이 없었던 것도 그동안 이런 일에 대한 또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좀 여야를 가리지 마시고 저희 당도 열심히 할 거니까 세종의사당 본원 미래를 바라보고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위원장이 간단하게 장동식 국장입니다. 네. 긴 설명보다는 위원장님이 조금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본원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국회에서 또 국회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위원장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아니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본원을 갖고 오겠다는 거는 네. 그건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원도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요. 본원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본원도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핵심 질문만 드릴게요. 예. 저기 최근에 일문일답으로 드릴게요. 저 송하영 위원장께서 입장이 자꾸만 선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느낌으로는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는 중앙당 의견하고 지금 거의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게 와야 됩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건부 달리는 게 중앙당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는 정영기 위원장도 인터뷰를 했고 기자들은 다 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최근에 중앙당 그 지도부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경원 대표랑 정영기 위원장 언제 만나셨나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면담 신청을 했는데 어제 국회 그저께인가 연설이 있어서 못 뵀고요. 정용기 의장님은 그저께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로 나눈 말씀이 어떤 건가요? 이 관련해서요?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한다. 세종의사당 우리가 반대한 적이 있느냐. 단지 이 문제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절차 그 100대 과제는 너무 예산이 과대 계상됐다든지 뭐 과소됐다든지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실무자가 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그 10억이라는 건 세종의사당 설립이거든요. 네네. 오냐 안 오냐가 아니고 네. 설립이 자체는 추진하는데 여야 막론하고 잖아요. 이 다를 게 없는데 네. 왜 이걸 문제 사업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요. 설계비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게 아니라 그 설계비를 넣은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어떤 법안이나 어떤 예산을 상정할 때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세종의사당은 크던 적던 간에 앞으로 지어지려면 정말 뭐 500억 이상의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규모, 범위 이런 거에 대한 국회 합의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럼 2016년도 이해찬 대표가 발의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뭘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이해찬 대표님이 발의를 하고서 한 번도 운영위에서 지금 여당이 저게 아닙니까? 민주당. 그러면 여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이고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신데 저희 야당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갔어야죠. 한 번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주도로 특위로 토론회하고 심포지움도 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됐던 지도부에 가셔서 세종시당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여야를 포함한 토론회를 한번 세종에서 하자. 네.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실 의향 없나요? 좋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심상정 의원님이 그 말씀을 오셔서 하셨던데 이 세종시는 여나 야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이 했다, 야당이 했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 투기도 같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만 투기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여야 합의에 의해서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TJD 강진범 기자인데요. 아까 중앙당 협조를 요청을 했고 협력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 자체가 논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협력하겠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새롭게 법 자체가 크게 진전될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럼 이 기본 설계비 10억 원에 대해서는 네. 계속 편성을 막으실 건지. 아니죠. 작년에도 이 기본 설계비 10억을 넣었는데 불용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회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규모, 범위,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불용 예산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이런 상태에서 10억 통과시키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간 테이블 위에 운영위에서 한 번도 논의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여야 간 치열하게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진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태라면 이게 실익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효율성을 위해서 네. 극복을 위해서 당장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발목 잡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가 달라질까요? 여야 합의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어야죠. 당연히. 보충 질문 잠깐 드릴게요. 이 부분장님 잠깐만요. 저 강진호 기자분 하실 말씀은 네. 저거예요. 중첩되지만 10억 설계비가 있잖아요. 네. 불용 예산이 될 정도로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그동안 뭘 하고 계셨어요?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탓하기 전에 여당은 민주당이고 세종시 국회의원은 이해찬 의원이십니다. 근데 한 번도 그거를 저희 당한테 요구를 하고 논의하자. 또 특위도 만들어서 같이 상의하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고서 그것도 아직까지도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네. 설계위원 결과 나왔잖아요. 그때 네네. 성명을 내셨잖아요. 환영한다고. 네, 그렇죠. 지금 와서는 제가 여야 아니 환영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는 당시는 다 설계가 확실히 됐고 설계가 네. 들어가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근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예예. 합의가 알고 안 돼서 보니까 전혀 지금의 이런 이게 시점이 진행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아니 그 대전 얘기입니다. 인터넷신문 최대일 기자인데요. 연관해서 하나만 여쭙게 이거는 뭐 전혀 감정이 없는 거고요. 네네.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네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라고 먼저 네. 서두에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에서 한국당하고 어떤 협의 자체를 안 했다면은 네. 지금 오늘에 있어서 지금 기자회견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 전에라도 먼저 한국당에서 손을 내밀었을 수도 있고 제안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가만히 있다가 지금 총선 얼마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저희가 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야 간 합의가 있어서 서로 간에 해야지 이런 말도 있어요. 반대를 위한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이런 말을 제 귀에 들리기도 위원장님, 하는데 그런 여야 합의를 그러니까 여당에서 만약에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든지 제동 걸고 제안도 할 수 있잖아요. 협의를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올려놔야죠. 운영위 테이블에 아니 올려놔야지 올려놨으면 논의가 얘기할 수 되는 있잖아요. 거죠. 올려서 진짜 네. 한번 토론을 해보자. 협의를 해보자. 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이해찬 의원님이 저도 저희 당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할 테고요.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거 3년 동안 이제 운영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논의해서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런 당리당략을 생각하지 위원장님 말고 도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네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이에요. 네.
또 이인영 원내대표 있어요. 네. 그럼 2년 몇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곤란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네네. 세종시를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가 네. 지금 오늘 기자회견하는 내용은 중앙당에서 말하는 거하고 100% 똑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 어저께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이 보도자료를 제가 돌린 거고요.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님께도 무슨 대답을 제가 받았냐면 지난 8월에 저희 이 국회 이거가 나왔을 때 용역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더니 여지껏 한 번도 이렇게 얘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아주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 그건 이런 모르는 게 대답을 받았어요. 아니 보도를 보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보름 전 한 달 전에 있잖아요. 이 기사를 냈거든요. 저희들이 언론 스크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정용기 정책위의장께서 있잖아요.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네. 그 최근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인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오늘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세종시당 입장에서 뭘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출구를 하나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토론을 하자든가 그런 걸 차라리 모색하는 게 낫지. 네. 지금 중앙당에서 입장 발표한 걸 그대로 전달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모두가 정용기 의장님도 그렇고 하겠다. 제가 문자 온 것도 있어요. 예결위 회의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를 그럼 줬는데 오늘이라도 올라가서 하겠다. 중앙당한테 말씀하세요. 저 민주당 있잖아요. 네. 운영위원회 열자. 그렇게 좀 하시죠. 아, 예,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물론 저 민주당 운영위원장이 지금 누굽니까? 전체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네, 하면 당연히 예 논의하죠. 네. 예, 저희 세종예술이 곽우석 기자인데요. 좀 근본적으로 좀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 정책위에서 이제 그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 발간하면서 세종의사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제 헌재 결정을 먼저 문제 삼았잖아요. 이거는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 뭐 헌법학자나 법조계 인사들이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했다는 거는 발목 잡기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청이 건설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놓고 발목 잡기라고 안 보이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좀 무리한 요구 같고요. 아, 헌재 그 내용을 한 거는 그 저기에서 한 거예요. 책임자, 실무자하고 제가 그러니까 통화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거는 학자들한테 들었을 때 다 의견이 다르더라. 학자들마다 국회 분원일 경우, 본원이 아닌 분원일 경우에는 물론 국회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헌법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 물론 그 중에는 헌법 위헌 소지에도 약간의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분도 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렇지만 대략 얘기들은 이거는 국회법만 개정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 위헌 거기에 저기 되지는 않지 않을까요? 이제 그 실무자가 그래서 자기는 실무자 선에서 그냥 그거를 낸 거다. 그런 상황이면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발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보고서 내용을 그렇잖아요. 좀 실무자가 좀 그거는 실무자가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서야 알았던 게 저 실무자하고 제가 이 접촉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거고.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한국당이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니까. 아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도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저희 당은 본원까지도 와서 여기 세종시가 반드시 제대로 완성돼야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당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 민주당과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진정성 있는 대화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이제 아마 이해찬 대표께서 그렇게 당론으로 민주당 결정하고 또 우리 당하고 그렇게 논의를 하자 하면 그렇게 하시겠죠 뭐. 예. 그런 점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해야죠. 네,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몇 천만을
우리 인구 34만 세종시가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여야로 이렇게 어떤 정략적 표를 위한, 저는 여기 토박입니다. 정략적 표를 위한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힘을 모아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지금 저 보도 자료 돌리신 거에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행정소 완성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한 건립절 국권이 견제하고 있다 이 말씀을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밑에 하시는 분들 보면 대전시당, 그 다음에 세종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이에요. 네네. 쉽게 위원장. 그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아니고 솔직히 그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그 여야 하다못해 뭐제 바른미래당이고 정의당을 따질 거 없이 그 충청도 지역에 계신 분, 그 세종, 대전 충청권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찬성하지만 그 국회 분위기 또 중앙당의 분위기는 세종의사당의 국회 그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아니 노력하기 위해 일입니다. 현실이 어떠냐고요? 네, 현실이 민주당이 어떻다, 한국당이 어떻다 얘기할 지금 그런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힘을 모아서 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현재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이시고 네. 위에서는 아니잖아요. 아 위에서 아닌 거가 아니죠. 위에서 협조를 민주당에서 해주고 있고 민주당에서 지금 저 한 번도 이게 논의가 안 됐는데 모르고 계세요. 저 다른 지역 위원님들은 전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운영위에 올라와서 이게 또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들어간 거예요. 기재부에서 그냥 이걸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한국당에서는 세종시 국회 의사당 뭐 본원이든 분원이든 옮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주 그 발에 그 국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발바닥에서 땀이 나게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네. 시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 중앙 차원에서 뭐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되는 걸 이제 봐주세요. 네. 간단하게 네. 마지막으로 있는 그이 기자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법률이나 예산 심의 과정 밑을 말씀드렸는데 신당 그 자유한국당이 그 어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영이 이제 상임위를 안 할 건데 다 예결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 중에 누가 어느 분이 예결위에서 해서 이 질의를 하시고 네, 하실 거예요. 네, 하시고 10억 가지고 되냐? 네네, 맞습니다. 20억 해라. 네, 사실 10억이든 20억이든 이 뭐가 들어가는지 맞습니다. 몰라요. 이거 10억 가지고 스케치도 못한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상징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쪽지 예산,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그 당당하게.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정식으로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시고 네, 네. 쪽지 예산 뭐 10억 더 올려봐야 뭐 안 맞아요. 납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이 예산 불용 강력하게 해서 예산입니다. 성과를 네. 보이시면은 네. 해소됩니다. 맞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네. 네. 아이고, 지금까지 진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냥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맘 같아서는 정말 따뜻한 차례도 되죠.